옛날 옛적 한 도시에 홍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홍은 도시의 붐비는 거리와 끊임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는 항상 친구들, 가족, 직장에서 주어진 과제들 사이에서 정신없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홍은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홍은 지역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심신의 균형을 위한 명상, 마음 챙김의 기초였습니다. 홍은 그 책을 꽤 흥미롭게 느꼈고 잠시 동안 그 속에 나오는 개념들을 탐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은 명상이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움직임과 경험을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런 순간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은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고 자신의 생각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힘들었지만 그는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명상에 몰입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배운 대로 그는 이 생각들을 저항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홍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와 신선한 공기의 향을 느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마쳤을 때 홍은 마치 새로워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홍은 꾸준히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주변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홍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홍이 전한 명상의 이야기는 도시에 점점 퍼져나갔고 그렇게 사람들은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심신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심신의 균형을 위한 명상, 마음 챙김의 기초라는 한 권의 책이 홍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나아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번화한 도시 베리디온의 전고 야망 있는 건축가 레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레오는 끊임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그는 프로젝트 마감일과 복귀 회의로 힘든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머릿속의 흐릿한 안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듯했습니다. 레오의 친구와 가족은 그에게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자주 말하며 더 잘 돌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는 성공에 대한 열정에 휘둘려 그들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은 점점 커져가는 경력 요구에 비하면 불필요한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또다시 치열한 주를 보낸 후 레오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축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요하고 푸르른 숲을 걷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뭇잎의 속삭임과 부드러운 새소리가 그를 감쌌습니다. 더 나아가자 그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복잡한 가지를 가진 고대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무 뒤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휴식의 수호자인 메렐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메렐린은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세상의 균형의 활동과 휴식의 균형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활동의 중단이 아닙니다. 신체와 마음이 재충전하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없이는 가장기 퍼타일한 마음도 물 없이 시들듯이 말라버립니다. 메렐린의 지혜에 매료된 레오는 노인이 잠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면이 집중력, 창의성,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관된 수면 패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렐린은 레오에게 그의 과거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레오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균형 잡힌 생활 덕분에 창의성이 넘쳤습니다. 레오, 기억해두어라. 수호자는 조언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건축가들은 작업과 삶의 형식과 기능의 완벽한 조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레오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색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명료함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만큼 휴식을 우선시하는 건강한 루틴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변화의 영향은 심오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레오는 더 집중하고 창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번창했으며 회사에서도 그의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활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완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면 레오는 메릴린의 말을 기억하고 휴식이 그의 삶에 가져다준 경이로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전파하는 옹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면을 웰빙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는 베리디온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며 바쁘게 시간을 쫓는 건축가가 아닌 수면과 전반적인 웰빙의 놀라운 시너지를 이해한 마음 깊은 창조자로 살아갔습니다. 베리디온에서 레오의 이야기는 진정한 휴식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거닐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회관에서 건강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노인은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참석률이 높은 것이 이 주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세미나의 강사는 유명한 영양학자였고 그녀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그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감염과 싸울 수 있는 몸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텃밭에도 시금치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식품은 아몬드였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노인은 아몬드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감기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마늘은 이미 노인의 식단에 자주 포함된 식품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것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녹차였습니다. 강사는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오렌지를 소개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는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노인은 이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로콜리가 소개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항산화제가 있어 면역을 강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브로콜리를 요리에 자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점점 더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요거트를 소개하며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그녀는 파프리카를 소개하였습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A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면역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소개한 식품은 키위였습니다. 키위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여러 영양소를 제공하며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노인은 밖으로 나와 마을의 작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마늘, 아몬드, 브로콜리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면역력이 강해지면 마을 사람들과 이 지식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의 식탁은 슈퍼푸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로 인해 많은 영양과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건강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래서 오늘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몸과 마인드를 정게 유지할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명상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명상이란 무언가 깊고 심오한 체험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상은 결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루 24시간 중 단 5분만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
작은 투자가 당신의 삶에 가져올 변화는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편안한 장소를 찾아라. 그러한 공간은 반드시 조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공간에서 당신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방 안이든 공원의 벤치든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그런 다음 당신의 몸을 편하게 하고 등은 곧게 펴고 앉거나 서서 눈을 살며시 감아보자.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숨이 천천히 코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감각을 느끼고 천천히 입을 통해 내쉬면서 숨이 흐르는 경로를 따라가보자. 온전히 숨에 집중하며 자신의 호흡 패턴을 지켜보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 안에 채워지고 내쉴 때마다 모든 긴장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자.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한다.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5분 동안 몸과 마인드는 큰 변화의 첫걸음을 뗀다. 명상하는 동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모든 생각은 흘러가게 두고 지금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보자. 명상을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침 명상은 당신의 하루 시작을 평온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저녁 명상은 쌓인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수면을 위한 준비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명상법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천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전부 건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 명상법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느리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삶 전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명상으로 하루 5분의 투자를 시작하면 당신은 몸과 마인드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자연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명상의 지속적인 실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한번 스스로 체험해보기를 바란다.